안녕하세요. 리얼리치 에셋의 이춘환입니다. 오늘 제목은 영끌도 어렵다 신용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작스럽게 발표가 났는데요. 오늘 이 유튜브를 촬영하는 날이 월요일 11월 16일입니다.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신용대출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은 빨리 대출 신청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발표가 났고, 타겟은 고소득자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봉 약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혼할 때 결혼 자금에서 가장 크게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다면 얼마나 걱정이 없겠습니까? 사실 청약 당첨을 해도 기본적으로 계약금이 필요하고 또 대출이 필요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또 대출이 전체 중도금 대출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는 우리가 집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신용대출을 이제 관리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는 사람이 직장을 또 얼마나 안정된 직장을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녀서 이렇게 대출을 또 많이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금이 넉넉한 사람, 혹은 자금이 많아서 좋은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연봉이 많은 고소득자가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발표한 신용 대출 규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11월 30일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또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억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규제지역,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결론적으로 보면 조정대상지역의 가장 약한 단계이긴 하나, 경기도권에서 그 대표적인 김포를 제외한 북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 전체가 거의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합니다. 현재 신용대출은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11월 30일 이후부터 신용대출 받는 신용대출의 1억 초과 부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대출은 만약에 기존에 내가 8천만 원 정도가 대출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이후에 11월 30일 이후에 2천만 원을 더 대출을 받았다, 혹은 3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이제 이 추가로 대출 받은 부분을 집을 사는 데 썼을 때,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의 지역에서 집을 사는 데 썼을 때 그것을 회수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대출은 회수 약정이 없으면 해당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신용대출을 계속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한도 1억이 넘는 5년 만기 마이너스 대출인 경우에 단순 금리 조정, 보통 이제 변동금리로 하니까 6개월마다 조정을 하거나 6개월마다 조정을 하는데, 또는 1년마다 기한 연장을 하는 단순한 조정은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 5년 만기가 됐을 때는 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이 약정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11월 30일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신용대출을 신청하려면 개인의 정보를 다 넣어야, 은행에 금융권에 넣어야 하는데요. 그 금융권에 넣을 때 또 대출이 나오는 그 시간까지 또 며칠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둘러 신청을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해당이 되고요.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이면 집이 왜 없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택가격이 떨어질 거로 예상을 했거나, 나는 이렇게 집값이 오를 줄 몰랐다거나, 또는 해외에 있다가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주택을 마련을 못했던 분들이 또 서둘러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신용대출 규제에 또 그 마지노선에 걸리는 이런 불상사가 또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대출 DSR 40% 이내에 이 이제 자금이 해당이 되면 회수를 하겠다고 하고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70% 내로 이제 신용대출을 보통 하고 있었고요.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이면 은행 쪽에서 생각했을 때도 대출을 했을 때도 무리 없이 이자라든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우수한 우등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재가 들어간 거죠.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5억 원이 있다고 칩시다. 금리가 약 연 2.7%, 30년 원리금 상환으로 했을 때 우리가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약 1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대출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대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고 그리고 남편이 있었을 경우에 남편의 대출 부분과 아내의 대출 부분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맞벌이들은 그러면 외벌이에 비해서 대출금을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한꺼번에 쓸 때 규제가 있는 곳이 있고 규제가 없는 은행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금융기관들을 다 방문을 하셔서 본인들의 신용을 한번 넣어보고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좀 다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지방의 은행들이 좀 대출이 좀 수월했었고 금리는 약간 높았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지방은행까지도 규제가 규제가 같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들이 많아요. 지금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지금 해석이 분분하고요. 마이너스 통장의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니고요. 약정 당시 한도 금액이에요. 약정 당시 한도 금액이 내가 만약에 1억 2천이었다라고 하면 이 금액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내가 1억 2천에서 5천을 사용했다. 그러면 7천을 더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매매가 계속 거래가 되는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 수도권에 오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걸 판 사람들도 매도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매도자들이 과연 그 집을 판 돈을 갖고 가만히 있을 거냐라고 생각했을 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권, 수도권에서 지금 집을 매도하거나 서울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그 경기권으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의 외곽 지역 노도강이라든가 금강구라든가 중저가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수도권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나 결국 거기서 매도한 매도자들이 서울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지금 조용한 그 10억에서 15억, 20억 사이에 또 그 부동산이 움직일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항상 집값이라는 거는 파도를 치듯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중저가 시장이 움직였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편으로 규제를 하면 지방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의 집값이 움직이면 그 다음은 서울에 와서 또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을 파신 분들도 이 지금 신용대출 규제에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내가 주택을 처음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도 이 규제에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30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30일 이후 대출을 한 것을 가지고 1년 이내에 규제 지역의 집을 사면 2주 내에 대출을 회수한다라고 약정서가 있고 11월 30일 이후는 이 약정서에 사인을 하시고
대출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30일 이전에 아무래도 대출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고요. 맞벌이 부부, 이런 이제 구멍이 있네요. 지금 이제 부부간에 있으면 아내의 신용대출을 남편 명의 집 구매 시 가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차가 되겠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 명의로 집을 살 때 여기에 아내가 이제 신용대출을 받아서 부부간 6억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하셔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이게 코미디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집안에서 집을 사는데 남편의 신용대출을 받은 거 가지고는 대출을 회수하고 아내가 받은 것은 사용하면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만, 여하튼 지금 내려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렇게라도 해서 집장만에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집을 샀는지 안 샀는지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했을 때 재산세를 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전체 7만 건의 신용대출이 20%가 사용됐다고 했고요. 그리고 신용대출이 1억 원 이상은 전체의 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신용대출이 주는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민들의 집장만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하나하나의 그 대출 규제를 보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공급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요인이, 불안해하고 그 집값이 오르고 그리고 전세값이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을 더 이상 나 청약 힘들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집을 장만하신다고 하면, 결국에는 정부가 지금 규제를 내놓은 11월 30일 이전에 대출을 꼭 활용하셔서 주택 매입 자금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영상을 한번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주택담보대출 갚지 마라 라고 하는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금리가 약간 변동이, 담보대출이 금리가 약간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재테크에 있어서 대출을 활용하지 않는 거는 훨씬 이 주택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손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 측에서는 지금 집값 잡기로 대출 규제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완화된다거나 또는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경기권이 거의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고, 그나마 지금 묶여 있지 않은 김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규제의 지역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늘어나면 주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대출 활용이 더, 주택담보대출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서 실물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직장이라든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금 운용이라든가 앞으로 수익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수익이 얼마나 늘어날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나의 자산을 늘리려면 부동산 투자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또 유동성이 풍부해져 가지고 집값 상승의 여력을 계속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있으면 지금 수도권의 집값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 파동이 결국엔 서울 쪽으로 밀어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 파동이 또 더 크게 움직이기 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KB 금융 부자 보고서 최근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부자의 56.6%가 부동산 비중이 2013년 이후에 최대치다라는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보면
물론 12년도, 13년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현재 우리가 셀러리맨으로 혹은 내가 자영업을 해서 수익을 만든 그 근로소득을 가지고 자본소득으로서 옮겨가면서 그 자본소득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은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용대출 규제가 11월 30일부터 이제 규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사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 혹은 내가 지금 팔고 움직이는데 자금을 조금 더 보태야 되는 분들은 이런 지금 규제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자금을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리얼리치 에셋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신 것은 아래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리치의 이춘란이었습니다.